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렇다면은 제가 힘은 미약할지언정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등포 물레동 하면은 서울의 중심이고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왜 있을까? 더군다나 저기는 중공업 지역에다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때 지금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잡아줘야 도심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인구가 과거에는 1300만, 1400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냐? 998만이. 1000만이 안 됩니다. 이 1000만이 안 되게끔 만들어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도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 물레동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하면서 세운상가 주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빨리 실행하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한 구역을 가지고 35개로 쪼개놓고 일을 진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5개로 소규모로 나눠가지고 일을 진행하라 그러면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의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세운상가 주변에는 도로가, 큰 도로가에는 뭐 금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직도 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그 이면에 가보면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서울이 외국에 가보면 7대 도시네 8대 도시네 하는데 정작 세운상가 지붕에 올라가서 보면은 세상에 수도 서울이 이런 도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앞에 가서 고궁을 돌아볼 때는 정말 좋죠. 그러나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보면은 지붕도 다 날아가고 비닐 씌워서 타이어 얹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역 개발해라. 그래야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경기도로 빠져나갔던 서울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영등포구 물레동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고 사업하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또 그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세도 못 받고 세금만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을 하면서 공공개발이다, 모아주택이다, 오늘처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다, 조합 방식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었을 때에 하는 부분이 뭐냐? 공공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공공개발도 안 되고 쪼가리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지역별로 모아라. 그래서 모아 주택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저께도 서울에 64개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불가피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인가를 받아놓았던 영등포 물레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이화영 회장이 그러고 보면은 그 열정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쏟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2013년도에 이런 사업 방식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놨을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중에서 또 의아한 것, 이 좋은 방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영등포구 물레동은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을까? 지난 9년 전에 판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벌써 9살이라는 연세를 더 드셨습니다. 조합 방식은 보통 10년 넘게 걸립니다. 제가 양천구 출신입니다. 양천구 신정 3동, 4동, 신월 2동, 6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2013년도에 제가 구의원 하면서 이명박 시장이 그때 당시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서울시의원이 돼서 도시계획관리위원이 되겠다고 싸우고 들어갔습니다. 왜? 제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서 도시계획관리위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지역에 변화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완공을 시켰던 지역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조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몰제 적용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 주변은 다 개발이 됐는데 산동네, 고동네만 지역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살 곳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지난 20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합 방식으로 가는 데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낼지는 나중에 알아서 할 일들이고,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조합, 사업성이 좋은 조합에서 분양가 따져봤을 때 보편적으로 공급가액을 85% 정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물레동은 62.5%에 공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22.5% 정도는 무조건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합에 있어서는 선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지분 확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분을 몇 퍼센트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서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화영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인가를 받아놨다는 것도 의아한 것이고, 그 좋은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하다. 나는 지금 제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 방식 안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좋은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2018년 2월 9일자로 도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인 이하만이 가능한다. 20인 이하만이.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 1100명,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규모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왜 못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분이 얼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진행을 못할까? 참 의아하다.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재산 가치를 물려줄 때 현재 가치로 물려줄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블이 되어 있는 재산 가치를 늘려줄 거냐. 더블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러진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분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방식은 최소 10년 걸리는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절반이면 해결할 수 있다. 왜 절반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거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죠? 건축하는데 3년 걸립니다. 또 조합 방식을 선택해서 거기에 많은 이득금을 남겨놓는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 1원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재산하고 관련 없는다는 얘기예요. 자, 둔천동 주공아파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2조 6천억 사업이었던 것이 4조 2천억 갑니다. 각 세대당 6천 명이 1억 8천만 원씩 더 물으라는 얘기예요. 1억 8천만 원씩 물어도 내 재산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서울에요. 준공난 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냐? 이득금 많이 챙겼어. 그 이득금 못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조합장 비롯해서 임원들이 그 돈 다 소진될 때까지 깔고 앉아 있어야 돼. 봉급 받아가야 돼.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이화영 회장이 추진하는데 이득금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바로 제로로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각기 다 모아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 내가 진행하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것도 의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도 의아하고 저는 제가 전문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쪼가리로 한다 하더라도 20인 이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요건이요? 교통, 도로가 확보가 돼야죠. 교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그 다음에 경관. 연세가 들어갈수록 산을 끼고 공원을 끼고 살아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한강변을 찾죠. 물을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산을 끼고 살아라.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재산 가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목동아파트가 저 난리겠습니까? 그럼 목동아파트가 지금 40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언제 개발될 것이냐? 목동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냐?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건축 사항도 그러는데. 근데 목동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육 환경 좋죠? 다소 안 좋은 것은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 있어요. 교통이 안 좋습니다.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전철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깔아주면 목동아파트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등포 물레동은 목동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거기다가 소규모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광역 개발을 통해서 공원 확보를 할 것이고 여기에 각종 또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 구성의 여건들이 함께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남개발을 통해서
별로 부가가치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더 넓은 곳, 집 밖으로 나오면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함께 열어가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하늘 아래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생활의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 방식이 좋느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좋느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돈 필요한 분들, 신탁사에서 먼저 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이자로 주겠다는데, 필요한 분 갖다 쓰셔야죠. 나중에 여유되면 그거 싹 반납하고 내 지분대로 달라 하셔야죠. 내 재산 가치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열어가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관리 하면서도 주택정책,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SH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만들어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언제나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생각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숲에 가면은 100층짜리 건물 해가지고 주동 쫙 올라가 있죠. 뷰가 얼마짜리겠습니까? 나는 저기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곳이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것. 새로 만들어지는 곳 어디입니까? 영등포구 물레동. 나는 이런 곳에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부자들이고 행복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여기에 땅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등포구 물레동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 한번 보고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함께 행복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좋다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좋은 겁니까? 조합 방식이 좋은 겁니까? 1번. 예, 여러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우리 김익을 위원장님이 이 설명을 진짜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잘해 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 그런 일을 해왔고 그 지식이 그만큼 있으면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가가 옆에서 우리 이화영 회장님하고 또 여러 회장님들, 또 여러분들 지주협의회 회원님들을 도와주실 때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우리 영등포 갑 지구당 위원장이신 국민의힘 문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영등포 갑 위원장 문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총회할 때 한번 간담회 할 때 한번 왔어서 인사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물레동 1구역 2, 3과 4가 재개발 사업 설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하신 이화영 회장님, 이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일정이 바빠갖고 못 올 사정했는데 물레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이 문가입니다. 문가. 근데 우리 문가하고 물레동하고 인연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물레라는 게 물레 이 목화시 돌리는 물레를 만든다. 물레. 우리 익자 점자 문익자 점자 할아버지께서 그 목화시를 가져와 가지고 그 목화시를 개량하고 물레를 만들고 이 방적 관련 일을 한 곳이 바로 물레동이에요. 그래서 익자 점자 할아버님의 손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살면서 그러한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서 방적 관련 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방 후에 여기에 방적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영등포, 제가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제가 영등포 갑에 온 이유를 최근에 제가 좀 시감을 했어요. 아, 우리 익자 할아버지께서 너가 물레동 가서 영등포 가서 거기를 좀 발전시켜라 그런 사명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레동 하면은 그냥 왠지 정이 가깝고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살았던 곳 또 그분들이 목화시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곳이구나 하는 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못 올 사정했는데 물레동 이화영 회장 얼굴 보고 왔지만은 또 물레동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또 특별히 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앞에 우리 김익걸 위원장님도 전문가로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즉 우리 주민들은 저건 구도심 오래된 건축물을 좀 신도시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서 좀 아파트값도 좀 올라가고 내 자산도 증식되고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이제 뭐 잘 해결이 되고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나 또 최영훈 부총장님하고 잘 소통해가지고 이런 재개발 사업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연결률도 좀 높여드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여기 이제 우리